29번입니다. 자, 렉틴이라는 것이 나와요. 렉틴은 어떤 큰 단백질. 근데 이 대시 꾸며주고 있죠? 이 단백질은 that serve as a crucial weapon이에요. 자, serve란 단어부터 볼게요. serve는 여기서 제공하다. provide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serve. 그리고 crucial이라는 뜻은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 weapon은 무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필수적인 무기. 뭐 그런 역할을 제공해주는 큰 단백질이라는 게 바로 렉틴이에요. 뭐 렉틴이라는 단어를 저도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여기서 소개시켜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는 또 대시 꾸며줍니다. That plant use. 식물들이 사용하는 어떤 중요한 무기. To defend themselves니까 자기 자신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defend는 수비하는 거잖아요. 원래 지키는 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식물들이 사용하는 엄청 중요한 무기의 역할을 하는 큰 단백질이 바로 렉틴이라는 겁니다. 렉틴에 대해 소개시켜준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고요. 다음 두 번째, The lectins in most plants.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대부분의 식물 안에 있는 이 렉틴이라는 것이 bind to,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carbohydrate, 탄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단어들 이거 꼭 알아두세요. 탄수화물과 결합됩니다. As we consume the plant. 우리가 그 식물을 이제 섭취할 때가 되겠죠? 뭐 우리가 채식을 하잖아요. 육식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식물 안에 렉틴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섭취할 때 탄수화물과 결합된다. 라는 이런 정보를 쭉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3번. 그들은 또한 bind to sugar molecules예요. 자, 당연히 they는 렉틴스가 되겠죠? 이 렉틴이라는 것은 또한 뭐랑 결합돼요? sugar molecules예요. 슈거는 알죠? 뭐 설탕이라는 뜻도 있고 이럴 때는 뭐 당이라고 해석하면 좋고요. 그리고 molecule은 분자죠, 분자. 그것도 하나의 용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당 분자와 또한 결합되기도 한다. 왜 또한이 붙었냐? 탄수화물과 결합된다고 했는데 이제 분자랑도 결합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found in the gut이니까 이 장, 우리 신체 기관에서 장, 이 장 안에서 발견되는 당 분자와 결합, 그리고 in the brain, 뇌에서도, 그리고 between nerve endings. nerve라는 건 신경, 그리고 ending이라는 거는 어떤 결말이라는 뜻이 있죠. 실제로 ending. 근데 이제 여기서는 ending은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 이제 신경의 말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joint는 관절, 그리고 inner bodily fluids예요. 이제 몸 안에 있는 액체, 즉 체액이겠죠. 체액. 이제 이 모든 체액, 뭐 관절, 뭐 신경 말단 부분 이런 것들 사이, 그리고 뇌에서, 그리고 장에서 발견되는, 찾을 수 있는, 거기서 발견되는 이런 뭐 당 분자들과 또한 결합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2번에 이어서 이 렉틴에 대한 뭐 정보랄까요? 그런 거를 그냥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According to Dr. Stephen Gundry. 스티븐 박사님에 따르면 이러한 끈적한 단백질은 당연히 렉틴이 되겠죠? 렉틴은 can interrupt는 방해하다. 자, 메시지 보내는 걸 방해하네요. between cells니까 이 세포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방해한다. 메시지를 막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세포가. 그리고 cause toxic and inflammatory reactions예요. 뭔가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 toxic은 독성이죠, 독성. 그리고 이 inflammatory라는 단어는 뭔가 염증과 관련된 단어예요, 염증. 그거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독성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바로 뭐가? 이 렉틴이라는 게 메시지 전달도 방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 뭐 독성 반응, 유해한 반응 이런 거를 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이 박사님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5번 Brain fog is just one result of lectins. 자, brain fog란 단어가 나왔는데 fog란 단어는 원래 안개란 뜻이죠. 안개. 뇌 안개라는 게 뭐냐면 찾아보니
어떤 그 내가 머리가 멍해지는, 생각이 빨리빨리 안 되고 둔해지는 그런 하나의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결과, 렉틴에 대한 결과. 방금 4번 문장에서 렉틴이 있으면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렉틴은 interrupting communication between nerves예요. 비슷한 말을 또 하죠. 신경 사이에 이제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이 렉틴의 하나의 결과가 바로 브레인 포그라는 머리가 멍해지는 그러한 현상. 6번 An upset stomach is another common symptom of lectin overload예요. 비슷하게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합니다. 이 upset stomach는 배탈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탈 나는 거, 속이 안 좋은 거 있죠? 이것은 또 다른 뭔가 하나의 흔한 증상. 어떻게 된 거에? of lectin overload. 오버로드는 과부하죠, 과부하. 그러니까 렉틴이 많은 거예요. 렉틴이라는 게 되게 우리 몸에 많아? 그러면은 배탈 난다는 거죠. 속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5번에 이어서 6번도 렉틴의 어떤 안 좋은 점, 렉틴이 어떤 독성 반응, 염증 반응 그런 걸 일으킨다의 그냥 부연 설명이라고 쭉 보시면 되고요. 7번입니다. 이제 건드리 박사가 리스트한 거예요. 이 리스트란 단어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명단이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많이 쓰이죠, 명사로. 여긴 동사니까 명단을 작성하다. 일단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언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드리 박사가 어떤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including aching joints예요. 관절이 아픈 거니까 관절통, 디멘시아, 저번 지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치매죠, 치매. 그리고 두통, 그리고 infertility. 이제 이거는 불임이죠,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불임. 이런 거를 포함한 이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that have been resolved in his patients. 자신들의 환자에게 해결이 된 거예요. resolve 된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 근데 치료가 된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좀 깁니다. Once they eliminated the lectins from their diet죠.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일종의 약간 조건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제거했어요. 렉틴을 자신들의 식단에서.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먹던 거에서 렉틴을 이제 안 먹었어. 그렇게 했더니 환자들이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다 치료가 됐더라. 해결이 됐더라. 라고 이 건드리 박사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게 7번 문제인 겁니다. 7번 문장인 겁니다. 결국 렉틴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없애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7번이죠. 마지막 8번입니다. 또 폴 셀라디노 이 박사님이 write that이죠. 대절을 작성한 거예요. 똑같이 이거랑 그냥 언급했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자, 뭘 썼냐면 가설이 있대요, 가설. 자, 가설은 어떤 가설이냐면 렉틴이 관련이 있더라. 뭐랑? 파키스 질병이랑 렉틴이 관련이 있대.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대. 이제 이런 가설이 또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점점 신빙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진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자,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는데 동물 실험이 하나가 나와요. 동물 실험이 여기 끝까지 전개가 되면서 보충 설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이 동물 실험이 어떤 걸 보여줬냐면 렉틴이라는 것이 may 이러면서 가는데 그 사이에 once eaten이 있죠. 이거는 이제 렉틴이 섭취가 된 거겠죠. 동물 입장에선 실험자들이 동물에게 렉틴을 섭취시킨 거니까. 아무튼 이제 딱 섭취가 됐어. 동물들이 렉틴을 먹었어. 그럼 이제 렉틴이 데미지를 주죠. 어디에? 장에다가 막 손상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뇌로 이동을 하죠. 근데 그리고 그곳에서 웨어리니까
They appear to be toxic. 유독 반응을 막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appear to be toxic이니까. 어디에? 도파미너지c neurons. 뭔가 도파민과 관련된 그런 뭐 신경 세포가 되겠죠. 뉴런은 신경이니까. 여기에 그런 유독한 뭐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더라. 이런 실험이 지금 있어. 라고 하면서 점점 렉틴은 파킨슨 질병과 관련이 있대. 라는 이런 가설이 더 확신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을 마지막 글에서 써주고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0번 들어갈게요. 기술이라는 게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개인들과 사회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을 바꾼 거죠. 기술이라는 것이. 뭐 별 얘기 없고요. 2번 The fact. 어떤 사실이 있대요. 어떤 사실이냐면 that someone has a new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access information이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 프라이버시 얘기하니까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러한 사실이 does not justify doing so. 이 justify라는 단어만 좀 볼까요? 요거는 어떤 무언가를 정당화하는 거죠. 합리화한다라고 봐도 괜찮고 does not justify doing so니까 그렇게 하는 걸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새로운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이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생겨서 정보 접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막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어. 이런 기술이 생겼으니까. 그런 사실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남의 행동을 감시하고 이러한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키진 못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을 이렇게 좀 썼습니다. 3번 whether,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번 문장이 아니라 advances in technology. 이제 기술 발전은 require는 어떤 걸 반드시 필요로 하다의 뜻이 있죠. 시민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제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좀 고려를 제대로 좀 해봐야 돼. 뭘 또 컨시더 하냐면 how privacy protections should be expanded. 이제 사생활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라고 해볼까요? 프로텍션 쓰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더 확장되어야만 하는가, 어떤 식으로 사생활을 좀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이번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보호할 수 있을까? 그거나 좀 고민해 보라는 거죠. 이게 3번 문장. 4번 가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최초로 이제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뭐에 대해서? Commercial and Private Use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했다라는 건 이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고, 그 Private이라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랬을 때 국가와 국민들이 이제 struggled over 한 거니까 이 struggle over라는 거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 막 싸우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어떤 거를 위해서 whether new laws should be enacted. enact란 단어는 법을 제정하다는 뜻이에요. 법을 제정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막 투쟁을 한 거예요. 제정을 막 하라고. To protect individuals.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사진 찍히는 거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허락도 안 했는데 막 사진을 막 찍어.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투쟁하고 싸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The reconsideration of privacy brought about by this new technology 까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기술 때문에 야기된 프라이버시의 어떤 재고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신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막 발전하면서 다시 한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사생활이란 무엇인가? 이걸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해본 거예요. 자, 그것이 reaffirmed a distinction. 이 distinction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뭔가 구분 짓는 느낌이죠. 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reaffirm이니까 재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립 지어준 거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private space와 public space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과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 그리고 사적인 공간 그 사이의 경계라고 할까요? 그 사이의 구분을 확실하게 딱 결정을 내려준 거죠. 뭐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사생활에 대해서 막 자꾸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점점 어때요? 프라이빗 스페이스와 퍼블릭 스페이스 간의 어떤 경계나 구분 같은 거를 확실하게 확립시켜줬다라는 게 이 5번 문장이고요. 6번 It was determined by most cultures. 대부분의 문화권에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대요. That people automatically gave consent to being seen이에요. 사람들은 자동으로 gave consent 한 겁니다. 이 consent는 agree한 뜻이야, agree. 그냥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람들은 동의한 거예요. 뭔가 암묵적으로 뭔가 딱 동의한 거예요. to being seen이니까 누군가에 의해 see가 되는 거죠. see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to being seen이니까 누군가에 의해 관찰이 되고 있는 거. 그거를 동의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도 되고 있다는 걸 동의한 겁니다. Once they voluntarily stepped into a public spac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공적인 공간에 step into니까 들어오면 암묵적으로 뭐 한 거야? 아, 내가 이 공간에 내가 혼자 스스로 들어왔으니까 누군가 나를 찍고 녹음을 해도, 녹화를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대부분의 문화권들이 어때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어. With the spread of surveillance cameras. 감시 카메라, CCTV 같은 거. 그런 것들이 spread, 사방에 퍼져 있으니까 약간 불편한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의 시민들,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은 have adjusted to the fact. 이러한 사실에 adjust 했어요. adjust는 기본적으로 조정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고요. 그리고 여기 이럴 때는 adapt예요. 이거 adapt, 적응하다. 이거 똑같은 뜻이 있고 이 사실에 적응한 겁니다. 그리고 문맥상 사실 수용하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사실을 그냥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자, 어떤 사실이냐면 giving up the right,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 어떤 권리? Not to be observed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상황에서 관찰되지 않을 권리. 이게 뭔 말입니까? CCTV가 길거리 CCTV가 날 찍고 있어. 난 허락도 안 했는데. 막 짜증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관찰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거야. 오케이, 나 찍어도 돼. 괜찮아. CCTV가 찍어도 괜찮아.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권리를 포기한 것은 가지가 주어고요. causes less harm. 해를 덜 일으키더라. 즉, 해가 없다는 거죠. 약간 단점이 좀 비교적 덜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To the community. 우리의 공동체에. 뭐보다? Failing to have surveillance. 감시를 하는 걸 실패한 것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문장이 길기만 할 뿐. CCTV 같은 게 있어야 여러분들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죠. 어떤 사회적인 위험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감시를 실패해버리면 엄청나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기꺼이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 안전을 위해서 날 찍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게 덜 해를 유발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문장을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바로 31번 가봅니다. Coincidence that is statistically impossible. 발음이 어렵습니다. 자, coincidence는 어떤 우연의 일치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statistically, 이제 통계학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불가능한 어떤 그 우연의 일치, 어떤 우연의 사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은 seems to us like an irrational event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비합리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사건이라는 건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또 일부는 define it as a miracle. 이제 그것을 기적으로 정의 내린다. 당연히 it이라는 거는 어떤 우연의 일치, 우연이 되는 그 사건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또 그것을 기적이라고 칭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그런데 이 몽테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몽테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 origin of a miracle. 기적의 기원은 우리의 무지에 있는 것이다. 이제 무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At the level of our knowledge of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 우리가 자연을 잘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원인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반복하지만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잘 몰라서 그런 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ignorance. 자연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얕아가지고 기적처럼 보인다는 거죠. 3번입니다. Glorious miracles. 뭔가 되게 멋있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는 영광스러운이라기보단 뭔가 찬란한, 뭐 인상적인 정도로 볼게요. 그럼 뭔가 인상적이고 찬란한 기적은 have been later on discovered.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To be obedience to the laws of nature. 자연 법칙에 순응을 한다. 즉, 자연 법칙에 따라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혹은 기술적인 발전. 기술 발전이죠. That was not widely known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술 발전에 순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2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옛날에 기적처럼 보이던 것들이 알고 보니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그냥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였거든.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 순응을 하고 이제 기술 발전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 나중에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뭔가 찬란했던 그런 기적들이. 비슷한 말 하고 있죠. 4번. As a German poet. 괴체죠. phrased it. 이 phrase라는 거는 그냥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이제 독일 시인 이 괴체가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Things that are mysterious are not yet miracles. 이것도 문장 구조는 things부터 mysterious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뭔가 되게 미스터리한, 이 미스터리한 게 그 알기 어려운, 뭐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스터리한 거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미스터리한 것들 있죠? 그런 상황도 괜찮고요. things니까. 그런 것들은 are not yet miracles. 아직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되게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다음 5번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assumes. 이제 assume은 이제 근거 없이 가정하는 거죠. 단정 짓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보면은 intervention. intervention은 개입하는 거죠. 개입. of a higher power. 더 높은, 더 고차원의 힘이 개입을 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보이죠? 약간 신적인 그런 개입. In its occurrence. 여기서 it은 미라클이 되겠죠? 그 기적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더 높은 차원의 힘이 개입을 했다라고 기적이라는 것은 딱 단정을 딱 짓죠. 그런 거야. That is beyond human capability to grasp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높은 힘은 우리 인간의 능력, grasp까지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beyond, 한참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러한 어떤 신적인 개입, 더 높은 고차원의 개입이 있다라고 바로 딱 단정을 지어놓은 상태죠. 기적이야. 비슷한 말 하고 있는 게 보이죠? 6번.
그런데 there are methodical and simple ways예요. methodical은 이 뭔가 체계적인 거죠. 체계적이면서 단순한 방법이 있대요. to cause a miracle.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 이거는 인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많이 쓰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이 필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의 여기서는 커서 미라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닌데 기적을 일으키면 되게 체계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있어. 뭐 없이 divine revelation and inspiration이에요. divine이라는 단어부터 볼까요? divine은 이 신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적인 이제 뭐 신의, 신의 어떤 revelation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신의 계시, 뭐 개입이라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문맥상. 그러니까 신이 막 계시하고 그리고 신적인 어떤 영감, 어떤 영향 이제 이런 것들 없이도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체계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있다. 즉 이게 뭐겠어요?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뭐 과학기술의 발전 같은 걸 좀 상징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6번 이해되시죠? 자, 거의 다 와갑니다. 7번. Instead of checking it out. 체크해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대신이니까. 그래서 instead of를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이거? 이거는 rather than이랑 똑같고 그리고 as opposed to랑 똑같습니다. 뭐뭐 말고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체크를 해보는 게 아니야.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Investigating and finding the source of the event.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investigating. investigating는 약간 디테일하게 자세히 탐구하고 연구해보는 거죠. 자세히 막 알아보지도 않아. 그런 거 안 해요. 이게 여기까지 글이에요. 7번 문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도 안 해봐. 사건의 그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we define it as a miracle. 이제 그 사건의 원인을 그냥 기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기적이라고 약간 치부해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선 살짝 부정적인 느낌. 마지막 8번입니다. The miracle then is the excuse of those who are too lazy to think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라는 것은 변명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변명. 도주후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게을러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변명하는 거야. 자기가 연구도 막 상세하게 안 해보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치부해버린다.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32번입니다. 정보가 있는데요. encountered after an event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만난 정보죠. 직면한 정보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에.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와닿진 않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금씩 말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번 잘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외부 정보라는 것이 쉽게 통합이 돼요. 어디로? 목격자의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기억으로 이 외부 정보가 쉽게 들어온대요. 자, 특히 언제? 만약 그 사건이 뭔가 잘 인코드 되지가 않았어. 인코드는 여기서 부호화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이 나는 거죠. 이 목격자 입장에서. 그 사건이 막 잘 기억이 안 나. 혹은 the memory. 그 기억이라는 것이 from a distant event니까 되게 오래된 사건으로부터 온 거야. 즉 어제 이틀 전 일이 아니라 뭐 몇 달 전, 몇 년 전 이런 되게 그 오래된 일이 있죠.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 정보가 이 목격자의 기억에 쉽게 잘 스며들겠죠. In which case 이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잊어먹겠죠. Forgetting 이러면서 have degraded the original memory입니다. 원래의 기억을 이제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설명하면 이제 이 목격자가 특히 뭔가 되게 사건이 잘 표현되지가 않았어. 자세히 막 기억이 안 나. 되게 오래된 일이야. 그러면은
이 외부 정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때 그게 맞았나? 아닌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사죠? 그러면은 이제 외부 정보가 쉽게 이 목격자의 기억으로 슬며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 그 기억이 약간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으니까. 이번 문장이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3번입니다. With reduced information available in memory. 이 기억 속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 조금씩 할게요. With which to confirm the validity of post-event misinformation이에요. 자, post가 이렇게 앞에 붙으면 after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뭐뭐 후, 사후, 뭐뭐 후 있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의 misinformation이 뭐죠?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정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그거의 타당성을 이게 맞나?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억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사건 이후에 잘못된 정보들이 막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에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잘 이해되나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렇게 되면 it is less likely that 대절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죠. less likely니까 this new information will be rejected.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거절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 less가 나오고 reject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부정 표현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설명을 들어갑시다. 이 새로운 정보가 누구예요? 이 새로운 정보. 바로 밑줄 그어 있죠? 이번 문장의 외부 정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사건 이후에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타당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어때요? 지금 점점 줄고 있죠. 까먹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외부 정보가 거절될 가능성이 적어져. 즉 2번 문장에서 1번 문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목격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외부 정보가 쉽게 훅 들어오는 거죠. 아, 그게 맞았나? 그게 아닌가? 이러한 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새로운 정보가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쭉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외부 정보를 확 받아들이는 거. 이게 3번 문장이에요. 어렵죠? 4번입니다. 대신에 특히 언제냐면 when it fits the witness's current thinking. 이제 목격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딱 맞을 때, 부합할 때. 뭐가? it은 새로운 정보, 즉 외부 정보가 되겠죠? 그게 마침 이 목격자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지금 딱 똑같아. 부합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용이 될 수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that makes sense to him or her. 이제 여기서 him or her은 그 목격자를 말하겠죠? 이 목격자에게 뭔가 make sense예요. 비슷한 말입니다. 이 current thinking이랑 부합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뭔가 되게 합리적이야. 이치에 맞아. 이해가 돼. 그렇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될 때 it may be integrated. 통합될 수도 있어요. as part of the original experience. 원래 경험의 일부로 통합될 수도 있다. 자, 해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3번 문장에서 점점 이러한 정보를 가려내는 그 정보가 부족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새로운 정보가 막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말로 마침 그 정보가 이 목격자가 생각하는 바와 딱 부합해.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이해가 돼, 이 정보가. 이 이야기가 그럴듯해. 그럼 어때요? 아, 맞아, 그때 진짜 그랬지 라고 일종의 착각,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마침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잘못된 정보를 원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글입니다. 잘 이해되나요? 다음 5번. 이러한 과정은 can be explicit. explicit는 뭔가 명백하고 명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라는 건 방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과정. 근데 이러한 과정이 명시적일 수 있다. 즉, 이 목격자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아는 경우죠. 아는 경우. 내가 이 옛날 기억 이게 진짜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 목격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솔직히 헷갈려. 이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글이 쭉 전개가 됩니다. 아무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6번입니다. 즉이니까 이 5번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죠? 특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즉, 그 목격자가 might find himself or herself thinking about the event differently without awareness. 똑같은 말 또 해주고 있어요. 이 목격자가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분명 A라는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막 지나고 그게 맞았나 하는 그 타당성을 확인해줄 정보가 점점 없어지니까 A라는 사건을 B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6번 문장입니다. 왜?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적이죠, 무의식적. 7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자는 심지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The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원천,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That led to the new memory. 이제 새로운 기억으로 이끌었던 그 정보의 출처조차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Sources of misinformation in forensic context예요. 어떤 법정 상황에서 이 잘못된 정보의 원천, 출처는 can be encountered anywhere.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 즉, 이제 잘못된 정보들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자, from A to B예요. 또 to 나오고요. 쭉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A부터 B. 자, discussions with other witnesses. 다른 목격자들과 디스커스 한 거예요. 의견을 교환해보고 다른 목격자랑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죠. 너 그때 그거 뭐였어? 난 이거였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잘못된 정보가 교환될 수도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서치 쓰니까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검색도 해보는 거. 또 어디까지? multiple interviews. 다양하게 몇 번이나 이제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면담을 해본 거예요. 누구랑?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investigators. 혹은 other legal professionals니까 다른 법조인들과 이제 면담도 해보고 조사관이랑 이야기도 해보면서 점점 막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서조차도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이 잘못된 정보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자, 좀 어려운 글이었죠, 정말. 그래도 자꾸 해석을 해보면서 내용 파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